보수적인 일본 교육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 원로들이 분노했어요. 이게 교육인가, 문화 침공인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벌어졌죠. 심지어 제 이름이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하며 환호했죠. 도쿄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특종을 터뜨렸어요. 키리사키 여학원의 한글 혁명, 일본 학생들의 선택, 교육 대혁신의 신호탄.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맞부딪혔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저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일본어 시험에서 한자 하나를 틀린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실수가 결국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된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본의 한명문 여고생이 어떻게 교육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전국의 고등학교들을 경악시켰는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일본 학생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단순한 일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요. 이제부터 그 믿기 어려운 실화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모범생이었던 제가 일본 교육계의 이단아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저는 타카하시 레이나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키리사키 여학원 2학년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3교시 일본어 작문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늘 그랬듯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본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특히 한자 변화는 항상 완벽했어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어요. 쉬운 문제였죠. 저는 펜을 들고 막힘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서 수단이라는 한자를 써야 했는데 순간 손이 멈췄어요. 수단의 한자가 2개 떠올랐거든요. 과. 저는 잠깐 고민했다가 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제 점수를 보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92점. 평소 98점 이상을 받던 제가 말이에요. 타카하시 양 여기 보세요. 야마다 선생님이 제 시험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을 썼는데 맥락상 이 맞아요. 은 바둑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주변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이나도 실수하네. 항상 완벽했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한자 변환 실수라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일본어를 이렇게 오래 배웠는데도 여전히 헷갈리는 한자들이 있다는 게 답답했어요. 같은 소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한자가 있는 걸까요? 밤 10시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유나였어요. 저희 반에 있는 제1동포 3세 교환학생이죠. 평소에는 별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레이나 오늘 시험 때문에 속상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조금요. 그랬더니 유나가 이상한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훈민정음에 대한 강의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훈민정음이요? 한글말인가요? 갑자기 왜 한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한글을요? 한국어는 변환이 필요 없어요. 들리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변환이 필요 없다고요? 정말일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유나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됩니다. 들리는 소리 그대로 쓰면 되죠.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개요? 일본어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24개로 된다고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다음 날 학교에서 유나를 만났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 영상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네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일본어가 더 우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어는 변환이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글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처음엔 그냥 실험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먼저 한글의 구조부터 공부해 봤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총 24개의 기본 글자.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글자들이 조합되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라 써보니까 금세 익숙해졌어요. 특히 자음의 원리가 신기했습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다음은 모음이었습니다. 아, 오우. 이것도 천지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니. 철학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 좌우로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다. 써보니까 정말 쉬웠어요. 밤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유나야, 나 어제 한글 공부해봤어.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땠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유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한글 키보드 설치해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일본어 키보드로 한자 변환할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제가 감탄하자 유나가 웃었어요. 그럴만도 해요.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요. 저는 계속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도 하고 간단한 단어들을 써보기도 했어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신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글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언어학 코너에 한국어 관련 책이 몇 권 있었어요. 한 권을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시기, 세종대왕의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들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표음 문자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소리를 내는 입의 모양을 글자로 만들다니. 집에 와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글로 써봤어요. 오늘 한글 공부했다. 정말 신기하다. 손글씨로 쓰니까 더 신기했어요. 일본어처럼 복잡하지 않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써보는 거예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훨씬 빨랐어요. 며칠 후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생각이 더 빨리 정리됐어요. 복잡한 한자 변환 때문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감탄했어요.
이런 훌륭한 문자가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메모할 때도 한글, 아이디어 정리할 때도 한글. 한글은 제게 새로운 도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왠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예감이 맞았다는 걸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됐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정체성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나가 점심시간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레이나, 한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어. 같이 공부해 볼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관심이 있다고요? 누구누구인데? 사토, 아이카, 스즈키, 마나미, 그리고 김미나. 아이카와 마나미는 저희 반 친구들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죠. 김미나는 1학년 제1동포 학생이었고요. 정말이야? 한글에 관심이 있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카는 효율적인 메모법을 찾고 있었고, 마나미는 언어학에 관심이 많거든. 미나는 뭐 당연히 관심 있고. 그날 방과 후 우리는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저, 사실 한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아이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니 아이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레이나가 요즘 메모를 엄청 빨리 적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나미도 말했어요. 저는 세계 문자에 관심이 많아요.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들었거든요. 김미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쓰시던 글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모두 한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한글 독서 모임 같은 거. 좋은 생각이야. 저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 한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유나가 한글 기초를 가르쳐 줬어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조합 방법들을 말이에요. 다들 금세 흥미를 보였어요. 와, 정말 쉽다. 아이카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논리적일 줄 몰랐어. 마나미도 놀라워했고요. 두 번째 모임부터는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쪽지를 주고받을 때 한글로 썼죠. 오늘 수학시험 어땠어? 를 한글로 쓰면 오늘 수학시험 어땠어?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비밀 언어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모임에서는 각자 한글로 일기를 써오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카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쓰니까 생각이 더 빨리 정리돼요. 마나미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자 변환 때문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좋아요. 김미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글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묶어준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았죠. 점심 뭐 먹을래? 도서관에서 만날래? 이런 간단한 대화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언어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공책에 메모할 때도 한글을 섞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 공식 옆에 한글로 설명을 적거나 영어 단어 뜻을 한글로 적어두거나 했죠. 이거 정말 편해. 아이카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가 한글로 메모한 공책을 세키구치 미호가 본 거예요. 레이나, 이게 뭐야? 미호가 제 공책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순간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메모야. 이상한 글자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다행히 미호는 한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는 얼른 공책을 덮었어요. 하지만 미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방과 후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야겠어. 미호가 의심하고 있어. 유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설마 한글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미호는 생각보다 훨씬 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비밀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오카모토 교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제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양 앉으세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감 선생님이 제 공책을 펼치며 한글로 쓰인 메모를 가리켰어요. 개인적인 메모입니다. 개인적인 메모를 이상한 문자로 쓸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문자라니요. 한글입니다. 한국의 문자요. 그걸 왜 여기서 쓰는 거죠?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어요. 편해서요.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서. 편하다고요? 교감 선생님이 콧방귀를 뀌셨어요. 타카하시 양, 우리는 일본 학교입니다. 일본어로도 충분히 메모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세키구치 양이 신고했습니다. 반 친구들끼리 이상한 문자로 쪽지를 주고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미호가 신고했다고요? 신고라니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감 선생님이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일본 정신을 흐리는 외래 문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쓰면 안 되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정신을 흐린다고요? 단순히 다른 나라 문자를 배우는 게 왜 잘못인가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요? 교감 선생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공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자로도 부족합니까? 저는 답답했어요. 한글의 과학성이나 효율성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교감 선생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어요. 금지요? 네. 쪽지든 메모든 일체 금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하지 마세요. 저는 억울했어요.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 방침입니다. 왜 한글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타카하시 양. 교감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학교는 교육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요. 혼란이라니요. 저희가 무슨 혼란을 일으켰나요? 교무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복도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레이나 어떻게 됐어? 유나도 교무실에 불려갔다 온 것 같았어요. 금지래. 한글 사용 금지. 나도 들었어. 유나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미호가 신고했대. 알고 있어.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레이나.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니야. 정체성의 문제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쓸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건 유나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뭘 공부할지는 저희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감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일본 정신을 흐리는 외래 문자.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글은 그냥 문자예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그걸 배우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요?
다음 날 학교에서 아이카와 마나미를 만났어요.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너희들도 불려갔지? 응. 아이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마나미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문자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미호가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어는 한국에서나 쓰라고. 여기는 일본이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미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미호는 계속했어요. 일본 학생이 왜 한국 문자를 써? 부끄럽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부끄럽다고요?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한글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됐지. 우리나라 문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미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왜 굳이 한국어를? 이상하긴 해.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리자이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 리자이가 미호 편에 서더라고요. 미호 말이 맞아. 한글은 실용성 없어. 리자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중국어나 영어 배우는 게 훨씬 나아. 한글은 한국에서만 써. 같은 외국인인데도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실용성이 전부는 아니잖아. 제가 말하자 리자이가 코웃음 쳤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한글 배워서 뭐 할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글의 과학성이나 효율성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교실을 나오려는데 하야카와 영어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레이나, 잠깐만. 하야카와 선생님은 젊고 개방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조금요. 무언가는 억압당할수록 퍼지죠. 선생님의 말이 의외였어요. 무슨 뜻이세요? 역사를 봐. 금지당한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말이야.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적어도 이해해주는 어른이 한 분은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방과 후 유나가 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이나,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응. 내 할머니 이야기야. 유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 그때 일본어를 강요당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한국말 쓰면 혼났다고 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정말? 응.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한을 품고 사셨어. 유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어. 우리 글자는 소중한 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켜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유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이해됐어요. 유나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할머니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레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거야. 억압받았던 문자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 유나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그러고 보니 한글은 정말 억압받았던 문자였어요.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고마워, 유나야. 제가 말하자 유나가 웃었어요. 뭐가 고마워. 우리는 친구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미호의 조롱, 리자이의 냉소, 교감 선생님의 금지령. 하지만 하야카와 선생님의 격려와 유나의 진솔한 이야기.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글은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예요. 그걸 배우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억압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라고 하야카와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도 더 강해져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카가 흥분한 채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레이나 이거 봐. 아이카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저희가 한글로 정리한 노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한글 노트 정리법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개적으로 올렸다고요? 미쳤어? 교감 선생님이 보면 어떡해? 상관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응이었어요. 댓글 봐. 다들 신기하다고 해. 정말 그랬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진짜 빨라 보여요. 한글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해보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과 좋아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마나미가 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레이나 해시태그 생겼어. 해시태그? 키리사키 한글 챌린지. 벌써 100개 넘게 올라왔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쿄 곳곳의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올리고 있었어요. 타나카 유우키를 다나카 유우키로, 사토 아야를 사도 아야로 쓰면서 신기해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거 봐, 시부야에서도 하고 있어. 유나가 보여준 영상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한글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복도를 걸어가는데 1학년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 언니가 한글 시작한 사람이야. 진짜? 대박.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미디어의 관심이었어요. 며칠 후 학교 앞에 방송국 차가 나타났어요. 키리사키 여학원의 한글 열풍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들 신기해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친구들과 비밀 대화할 때 써요. 저는 카메라를 피해 다녔지만 결국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오카모토 교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타카하시 양. 교장 선생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슨 상황 말씀이세요? 언론까지 나서는 이 소독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신문을 내밀었어요. 헤드라인에 도쿄 명문여고 한글 열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오카모토 교감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희는 공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부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나요?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저는 억울했어요. 저희가 혼란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한글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무역상이라 한국과 자주 일하세요. 아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레이나, 언어를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정말이요? 물론이지. 특히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야.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해. 아버지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대해요. 때로는 어른들이 틀릴 때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휴대폰을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키리사키 한글 챌린지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오사카, 나고야, 심지어 센다이에서도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키리사키 학생들 응원해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글 사용 전면 금지. 적발시 징계 조치.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는 순간 혈압이 올랐어요. 전면 금지라니요. 이건 너무해. 아이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마나미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어요. 한글 공부가 왜 나쁜 거야? 너무 억지 아냐? 점심시간에 저희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뭔가 해야겠어. 제가 말하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지. 그럼 뭐 할 건데? 김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위하자. 시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화롭게.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레이나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키리사키 한글 챌린지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말이에요. 목요일 점심시간 키리사키 여학원 운동장에서 평화 시위가 있습니다. 한글 사용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희도 갈게요. 응원해요. 같이 싸워요. 수요일 밤 유나가 방송부 친구를 통해 학교 방송에 몰래 공지했어요. 내일 점심시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운동장으로 오세요. 목요일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동장에 나갔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놀라웠습니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와, 진짜 많이 왔다. 아이카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모두들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한글 공부할 권리를 달라. 언어는 자유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해준다니. 그때 오카모토 교감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당장 해산하시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교실로 돌아가세요.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잠깐만요. 읽을 게 있어요. 유나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훈민정음 서문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교감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를 내가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유나가 훈민정음 서문을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도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셨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유나의 말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은 글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학교 앞에 또 방송국 차들이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학생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오카모토 교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한글 배우는 게 왜 나쁜 건가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교감은 당황한 채로 교무실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 피켓을 들고 운동장에 서 있던 모습. 유나가 훈민정음 서문을 읽던 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박수치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이 모든 걸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위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정말 대단했어.
레이나 용감하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점심시간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일에 대해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한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어 수업이라고요? 그리고 어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글로벌 문화 동아리 창립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징계가 아니라 동아리 창립 권한이라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레이나 해냈어. 정말 대단해. 유나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며칠 후 저는 한일문화연구 동아리의 초대 회장이 됐어요. 유나는 공동 리더가 되었고요. 첫 동아리 모임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30명이 넘었어요. 한글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 있어요. 심지어 미호도 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레이나 미안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괜찮아 미호야.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었거든요. 리자이도 나중에 사과했어요. 실용성만 생각했는데 언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까지 말이에요. 몇 달 후 저희는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화상으로 만나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나누었어요.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니 신기해요. 한국 친구들이 말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랐어요. 저희도 대답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키리사키 여학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 수업은 인기 과목이 되었고 한일문화연구 동아리는 학교 대표 동아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야카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억압당한 것들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한글은 이제 도쿄 명문여고에서 미래를 여는 언어가 되었어요. 유나의 할머니도 많이 기뻐하셨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 이제야 한이 풀렸다고 하시더라. 유나가 말할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었어요.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어요. 작은 시험 실수에서 시작된 제 호기심이 결국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만들었어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 깨달았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자.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에요. 한국인 여러분, 한글을 만들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가진 여러분이 정말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민족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한글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